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외국인 고용 제조업체 연관 등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7명이 발생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 더 연장하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적용합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에 연장되는 거리 두기는 기존의 방역 수칙과 함께 백신 인센티브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높은 백신 접종률을 감안해 접종 완료자에 한해 규제가 완화됩니다. 99명의 입장이 허용되던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 100명을 추가해 최대 199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돌잔치 역시 접종 완료자를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가능합니다. 종교시설이나 장례식장 등은 물론 실외 스포츠 역시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 지금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지금 1차 접종률이 70%가 넘어갔고 2차 완전 접종자도 지금 50%가 이제 넘어가는 상황에서 다만 사적 모임과 식당과 유흥업소의 운영 제한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와 전남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광주 52%, 전남 59.9%.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려 다음 달부터 단계적인 일상 회복, 즉 위드 코로나 전환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광산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광산구 외국인 주민 재능기부단이 결성됐습니다. 15개국 80여 명으로 구성된 광산 외국인 주민 재능기부단은 코로나19 역학조사 등 공공행정 서비스 관련 통역 지원 활동을 하는 한편 다국어를 통한 방역수칙 준수 홍보 활동과 의료진과 외국인의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광산구는 외국인 주민 재능기부단을 통해 단계별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민관 협업 체계가 구축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0년 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광주의 고령 인구는 21만 3천 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8만 7천 명이 증가해 인구 대비 비율 역시 8.7%에서 14.4%로 올랐습니다. 전남의 경우 6만 6천 명이 증가해 41만 7천 명을 기록했고 고령 인구의 비율은 19.7%에서 23.8%로 늘었습니다. 전국의 올해 노령 인구는 853만 7천 명으로 인구 대비 16.5%를 차지했습니다.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토론과 탐구, 자기주도력 학습으로 대표되는 세계적인 교육과정이죠. 국제 바칼로레아, 이른바 IB의 공식 인증을 받은 국공립고등학교가 국내 최초로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새로운 교육 방식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지만 이 현행 교육과정과의 거리 좁히기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대구방송총국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외고 1학년 교실에서 지식이론 수업이 한창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여러 지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이를 정리해 친구들에게 발표하는 이색적인 수업으로 국제 바칼로레아, IB의 정식 과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훨씬 재밌어요. 확실히 선생님이 위주가 아니라 저희가 위주이기 때문에 저희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저희의 내용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정해진 정답을 찾는 기존 주입식 교육과 달리 IB는 토론과 과정 중심 수업을 통해 자기주도적 성장을 이끌어내는 선진국형 교육 방식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대구에 도입됐는데 국내 국공립고등학교 최초의 IB 월드스쿨 인증 학교도 등장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현행 주입식 교육으로는 미래 인재 양성의 한계가 분명한 만큼 앞으로 지역에서 IB 학교를 대폭 늘려갈 방침입니다. 실제적으로 아이들의 자발성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전체적으로 확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IB 수업을 이수한 고등학생들은 수능 최저 등급이 필요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대학에만 진학할 수 있는 상황. IB 수업이 현행 수능 중심의 국내 입시 체제에서 다소 비껴 있는 만큼 앞으로 교육부와 대학들의 수용 범위가 IB 확산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이 늘면서 오토바이 소음으로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단속이 쉽지 않은 데다 소음 허용 기준도 느슨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방송총국 정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녁 시간 부산 해운대구 장산역 부근입니다. 도로와 인도를 넘나들며 달리는 오토바이들. 신호는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여기에 굉음까지. 일상이 돼버린 풍경에 주민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름에서 가을까지는 거의 문을 열어놓거든요. 그러면은 소리가 엄청 커가지고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소리가 크고요. 경찰 단속이 시작돼도 그때뿐입니다. 눈앞에 단속이 펼쳐지면 길을 돌아가 버리면 그만. 안 오지. 여기 단속한다는 게 아니까. 어디 나가는 거지. 이쪽으로 오면 다 단속하는 거 아니까. 애써 소음이 심한 오토바이를 멈춰 세워도 그냥 풀어줘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오토바이의 측정 소음은 98데시벨. 헬리콥터가 날아갈 때 소리와 비슷하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단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자치단체가 나서 100데시벨이 넘는 지금의 소음 허용 기준을 80데시벨로 낮추자는 국민청원에 나섰습니다. 제도 개선으로 만약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특별한 웹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단속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해내겠습니다. 환경부도 최근 소음 허용 기준 용역에 나섰지만 단속 기준을 강화한다 해도 실제 단속 자체가 어려워 한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전라남도가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농식품 제조 가공 분야 지원 공모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규모는 농식품 제조 가공 인프라 구축 등 3개 분야 총 61억 원이고 지원 규모는 한 개 업체당 최고 5억 원입니다. 전라남도는 접수한 사업 계획을 검토한 뒤 현장 확인과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2022년 예산 확정액에 따라 내년 1월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방제 등에 사용되는 농업용 드론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농업용 드론 58대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92대를 지원했고 내년도 수요조사에서는 모두 300여 명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농업용 드론을 구입할 경우 구입비의 50%를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23회 서편제 보성소리축제가 무관중 경연대회로 개최된 가운데 어제 폐막했습니다. 경연대회는 판소리와 고수 분야로 나누어 명창, 명고부와 대학 일반부 등으로 진행됐고 모든 경연대회는 실시간 동영상으로 유튜브 등에서 송출됐습니다. 이번 대회부터는 대통령상 훈격에 맞는 명창 선정을 위해 판소리 5바탕 가운데 1바탕 완창자 또는 2시간 이상 발표회를 가진 자만 참가가 가능하도록 참가 기준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의 모습을 기록한 사진전 SOS 풍경이 내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광주시 쌍촌동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개최됩니다. 5.18 기념재단은 이번 사진전을 통해 5.18 사적지인 505 보안부대 예터와 광주교도소 등의 7년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서 기억을 재조명하고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산실이자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장이었던 광주 홍학관 설립 10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역사를 담아낸 전시회가 열립니다.
광주 동구는 홍학관 설립 100주년 기념 홍학관 광주 사람들 전시회를 내일부터 엿새 동안 금남로 전해빌딩 245 3층 시민갤러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1921년 지역 유지였던 최명구가 현 구시청 사거리 일대에 세웠던 홍학관은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모의됐던 공간이자 야학을 통해 항일 정신을 고취시키는 공간으로 활용됐습니다. 후임병을 성추행해 전출간 부대에서도 또다시 다른 후임을 성추행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해병대 모 부대에서 4차례에 걸쳐 후임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오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가 후임병을 추행해 전출간 부대에서도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빛가람 에너지밸리를 중심으로 한 수소에너지 생태계 조성에 나섭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최근 수소 액화 분야의 기술업체인 DIG 에어가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수소 액화 설비 설계와 공정, 촉매제 개발, 현장 연계형 교육 분야 등을 중심으로 상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공과대학은 우수기술기업, 연구소 등과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소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오는 10일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광주시가 온라인 문화 행사를 진행합니다. 광주시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금쪽 같은 내 정신건강을 주제로 유명 강사와 작가들의 강연과 책 소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또 대면 상담이 필요한 경우 무료 상담 접수도 가능할 예정이며 이번 행사 참여 등에 대한 문의는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면 됩니다. 인공지능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위원회가 첫 회의를 갖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위원회는 인공지능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 교수 등 전문가 14명이 포함됐으며 광주시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 수립은 물론 관련 기업 지원 등에 대한 심의와 자문 기능을 맡게 됩니다. 화순 전남대병원이 뉴스위크지가 선정한 세계 암 진료 베스트 병원 142위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는 국내 병원 가운데에서는 서울 아산병원과 삼성 서울병원 등에 이어 9번째이고 지방대학병원 가운데에서는 가장 높은 순입니다. 자녀나 부모 등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연봉 1억 원 이하의 재산이나 재산 9억 원이 넘지 않으면 기초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완도군과 영암군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기준에서 부양 의무자 기준이 이달부터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중위소득 30% 이하이면서도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신청 대상에 포함되는 가구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인터넷 사회보장 시스템인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10월이) 시작됐지만 늦더위가 기승입니다. 어제는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8월 하순의 여름 더위를 보였는데요. 특히 영광은 31도까지 오르면서 10월의 최고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는 1, 2도가량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덥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이렇게 덥더라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기 때문에 겉옷 꼭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흑산도와 홍도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까지 내륙 지역은 안개가 조금 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광주와 화순이 23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담양과 화순 30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7도, 순천과 곡성 30도로 낮 동안에는 다소 덥겠고요.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8도, 영암과 강진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은 28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서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물결이 최고 3m로 높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다가 일요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